자, 이번 시간 수열의 중요 문제 A 단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관한 A 부분 시작할게요. 자, 1번 다음 수열의 제치량을 추측해 보시오란 말 나왔습니다. 자, 이건 수열의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추출할 때 대부분의 것이 앞에 항과 앞에 항과 뒤에 항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어떤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8분의 1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분모가 이씩 커져가고 있는 형태.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야. 일반적인 수열의 규칙성 있는 것을 해서 7번째 항을 찾으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수열의 정의역은 이 첨자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1일 때 2가 나왔고요. 2일 때 4가 나왔고 3일 때 6이 나왔어요. 자, 2배. 첨자의 2배로 분모일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7번째, 7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27에 14분의 1.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자. 자, 1하고 마이너스 2, 3, 마사, 이런 관계 있죠. 항상 첨자하고 관련을 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자, 3, 4. 그럼 여기 나온 첨자가 1일 때 1 나왔고, 2일 때 마이너스 나왔고, 3일 때 3 나왔고, 4일 때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규칙이 나왔죠? 첨자에 따라서 짝수할 때, 첨자 그대로 숫자가 나오면서 짝수항에만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7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야 돼? 7을 썼는데 홀수니까 그냥 7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규칙성을 찾아서 찾는 수요의 일반항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자. 자, 다음 등차 수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왔죠. 자, 등차 수라고 한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항이 되는 거죠. 얘는 3을 더해서 앞에 항에다 3을 더해서 뒤에 항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을 쓸 때는 항상 첫 번째 항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으로부터 n항까지 가려면 공차 d를 몇 번 더한다고? n-1번 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an은 첫째 항이 7이었고요. 얘는 n-1d, n-1d, d가 3 이렇게 쓰겠죠. 일반항을.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일반의 공식에서 쓰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익숙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1차. 그리고 일반항이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자, 공차가 되는, 그래서 이런 1차식의 형태가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구했을 때 AN은, 자, 공차가 3이니까 3n 적고요. 적고 첫째 항이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7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만약 공차인 등차 수열. 자, 일반항 A에는 2n 적고, 자, 1 넣었을 때 첫째 항이니까 마이너스를 주었으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등비 수열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란 말 나왔죠. 자,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죠. 이는 곱하기 5. 따라서 공비는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첫 번째 항은 1이다라는 거죠. 항상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있었어요?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얘도 첨자차만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나? n-1번 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N은 첫째 항 1이고요. 5에 n-1승.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등비 수열 구하라. 일반항은 첫 번째 항 2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n-1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음을 구하시오. 자, 4번을 갑니다. 자, 세수 5, x 마삼의 등차수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나왔을 때 항상 항이 2개 주어지면 공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공차를 구할 수 있다. 자, 5에서 마삼 가려면 자, 항이 몇 번째야? 공차를 2번 더해야 마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5로부터 공차 ED를 했을 때 마3이 나온다. 자, 여기서 공차 D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이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공차 마사를 구했고, 자, 그럼 마사를 구했으니까, x라고 하는 것은 5로부터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있죠. 등차 중앙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 이 두 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했었죠. 이걸 가죠. 그럼 얘는 2x가 5 빼기 3이 돼서 x는 1이다. 이런 걸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수 1, 16 등비수 이룰 때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을 해보죠. 자, 항이 두 개 주어지면 공비 구할 수 있다. 자, 1로부터 공비 r을 몇 번 곱하면 두 번 곱하면 1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제곱은 r제곱이 16이니까 r은 풀마 4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로부터 y는 1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그래서 이 y 값이 4로 나올 수 있고 또 마이너스 하면은 1 마이너스 4가 y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y가 4와 마사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은 자, A, B, C가 등비 중앙이면 가운데의 제곱은 앞의 항과 뒤의 항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y의 제곱은 1 곱하기 16이 돼서 y는 풀마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수가 주어질 때 등차 중앙 그리고 등비수는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것과 지금 했던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 공비 구할 수 있다. 그 방법도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왔어요.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해서 합. 자, 일단 등차 수열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자, 중앙값 곱하기 중앙값 앙이라고 했어요. 중앙 값 곱하기 항의 개수. 중앙값을 모르기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이 되는 거죠. 마랑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분의 a를 초항으로 둔다면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가 되는 것이죠.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2분의 2a 플러스 n-1d 곱하기 n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에 나온 것은 이걸 외우라고 나와 있는데 따로 외우지 말고 중앙값 곱하기 항의 수 항상 이걸 명심하자라는 거죠. 모르면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7항까지 합 S7을 구하는 거죠. S7. 자, 여기에서는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려고 했는데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이야. 마랑이 안 보이죠? 마랑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공식처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을 모르죠? 이거는 n번째 항을 H7을 얘기하는 거지. 곱하기 항의 개수 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필요한데 자, 공차가 얼마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5니까 자, AN은 마이너스 5N 그리고 첫 번째 항이 2로 만들어야 되니까 7.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2 더하기 7번째 항은 7을 넣으니까 5, 7에 35. 자, 마이너스 35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죠. 아니, 자, 28.
2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8 곱하기 항의 개수 7개 이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6 곱하기 7 그래서 마이너스 13 곱하기 7 그래서 37에 21 7엔 7 마이너스 91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 자, 128, 64, 32, 16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가 등비 수열은 공비 R이 필요하죠? 공비 R은 여기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해 64를 되는 것이니까 자, 128 나누기 64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야? 2가 필요하죠. 2가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공비는 2다. 자, 그러면 등비수의 공식은 S에는 1-R분의 초항의 1-R의 n승, n은 항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고 R 빼기 1분의 초항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S7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2 빼기 1 초항이 128이고요. 2의 항의 개수 7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128, 2의 128 곱하기 2의 7승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우리가 2의 5승이 32가 되죠.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나오죠. 128이 2의 7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의 7승을 곱하니까 2의 14승 빼기 2의 7승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거 계산은 뭐 계산해서 직접 빼면 되겠지만 자, 요걸 어떻게 풀 수 있어? 2의 7승에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면 얘는 2의 7승 빼기 1 뭐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건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쓸 때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있고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와서 자, 등차 수열 만족시킬 때 A 20승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의 20을 구하라. A의 20. 20번 짱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항이 2개 주어지면 공차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항이 2개 주어지면 공차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세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항상 첨자차 4 나오죠. A3 더하기 4D를 한 것이 A7이 된다 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A3이 4고요. 4D가 16, 4D는 12, D는 3이라고 하는 걸 나오게 되죠. 따라서 A20을 구했으니까 일반항 쓰지 말고 주어주면은 준 대로 바로바로 계산하자라는 거죠. 자, 얘는 16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돼? 20하고 7이니까 13, 그죠? 차가 13 나오죠? 13D를 하면 되는데 D가 3이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A20이 된다는 거죠. 3은 3, 3, 3은 9. 따라서 A의 20은 40,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 구할 수 있다. 자, A2로부터 A10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몇 D? 첨자 차D 8D가 A10이 되는 거죠. 자, A2는 3이고요. 자, 8D를 해서 마이너스 13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8D는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2라는 걸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A20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자, A20은, 자, A10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자, A10으로부터 몇 D를 한다? 플러스 5D를 하면, 아니, 10D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첨자 차가 10 나오니까. 따라서 A10이 마이너스 13이었고요.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을 해결했고요. 자, 7번으로 오셔서 자, 이런 문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이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첨자를 바라보면서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우리 시전은 이 첨자를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첨자가 벌어서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과 5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더했어.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한 것은 항상 중앙값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앙값을 생각해야 된다. 자, 중앙값. 그러면은 3과 5의 중앙값 A4가 있죠. 그러면 A3 더하기 A5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4와 같은 거니까. 따라서 얘는 이 A4가 바로 얼마다? 26이라는 뜻이고 A4의 값이 13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죠? 자, A4가 13이니까 요거 땡큐네. 그지? 그래서 13 빼기 A7이 마 12가 되고요. 따라서 13 더하기 12가 A7이 돼서 얘는 25가 바로 A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A7을 알아냈고요. 자, 여기에서 A7의 값 알았고 A4의 값 알았어. 자, 그럼 그래서 두항이 주어지면 공차 알 수 있다는 그 성질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93은 몇 번째 항이냐 묻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일반항을 일단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두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차를 알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4로부터 얘는 공차를 4하고 7이니까 첨자 차가 3차 나죠. 그래서 3D를 한 것이 얼마다? 2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D가 13을 빼면 12가 되고요. D는 4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죠. 자, 일반항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항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공차가 기울기인 그럼 4n 적고요. 자, 주어진 것이 A4가 13 이게 주어졌잖아.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얘가 13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4, 4, 16이니까 13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 구했는데 이 4n 빼기 3이 93. 이 몇 번째 항을 묻는 거니까 이 들어가는 정의역이 뭐냐? 첨자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따라서 4n은 96이 되고요. 자, n은 4, 28, 4, 4, 16. 그래서 n이 24. 그래서 A24, 24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와서요. 자, 11과 35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어 이렇게 5개의 항을 나열했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 이루도록 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구했을 때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이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을 완전히 꿰뚫었을 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중에 나오는 교과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공식에 집어넣어서 공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법은 한계가 있고 너무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8번 11과 35 사이에 3개의 수를 집어넣었다라고 했고요. 자, 얘를 분석해보면 11 그리고 35 두 개 주어졌네. 두 개 주면 뭘 할 수 있다고? 공차를 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D를 몇 번 더하나? 한 번, 두 번,
3번? 4번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 11 더하기 4D, 4D가 바로 3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4D는 24가 되고 D는 6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공차가 6이니까 자, 11로부터 얘를 6 더하니까 A는 자, 11, 그 다음 숫자는 17, 6 더하니까 23, 6 더하니까 29, 그 다음 6 더하니까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A, B, C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과 제3항과 제5항은 절대값이 같은 부호가 반대일 때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그랬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S10을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자, 첫째 항이 9로 주어졌고요. 제3항, 자, A3, 그리고 A5.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A5가 마이너스 A3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A3 더하기 A5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항상 등차 중앙을 생각해. 첨자를 보면 3과 5. 아, 등차 중앙은 A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A4가 0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A4가 0이라는 걸 알았고요. 우리가 첫째 항이 9라는 걸 알았으니까 항이 지금 두 개 주어진 거 아니겠어? 요 놈과 요 놈.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공차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9로부터 몇 D를 해야 돼? 첨자가 1과 4니까 3D. 3D를 한 것이 뭐 얼마 나온다?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3D가 0이 되네요. D는 0이네요. 잠깐만요. 제 선생님 오류가 발생했죠. 9가 아니고 0이 나왔어야 되지, 그지? 첫 장부터 3D 한 것이 네 번째 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요것이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고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내죠. 자, D 찾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합이니까 S10은 중앙값 곱하기 항이 S. 자, 중앙값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 초항 플러스 마랑은 A10이 되고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자, A1은 알고 A10을 모르죠? 자, A10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공차를 알았으니까 등차 수연 1차식 기울기가 바로 공차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뭘 써야 되는데 상수 써야 되는데 얘가 어떤 걸 적용할까? 자, 첫 번째 항이 9라고 했잖아. 1 넣어서 9를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12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째 항을 찾는 거니까 자, A10은 마이너스 30 플러스 12 따라서 18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A10을 지금 일반항 소수했지만 일반항 없이 바로 구해도 되죠? 어떻게? A4로부터 몇 D? 첨자 차D 6D. D가 마3이었잖아. 3, 6, 18. 그지? 자, 이거를 3, 6, 18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8이었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지? 그래서 자, 우리가 A10을 구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2분의, 자, 초항이 얼마였어? 9였어.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이었고요. 항의 개수 10개. 자, 마이너스 9가 되고, 5, 9, 45, 마이너스 45. 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하면은 SO가 40이고 S10이 155일 때 A10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등간격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 A10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등간격의 합공, 그거는 개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 방법으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건데, 자, 일단 S40이라고, SO가 40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2분의 초항 플러스 A1 더하기 A1 더하기 A5니까 A4, A5, 그죠? A5의 합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40이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S10은 155는 2분의 초항 플러스 A10 자, 해서 얘가 155가 나온 거죠. 중항 곱하기 항의수 곱하기 얼마? 10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1 더하기 A5가 5분의 2를 곱할 거니까 5, 8, 40, 8이 16, 16이 나오게 되네. 그죠? 자, 여기에서는 5가 되고 5를 보내면 A1 더하기 A12 5, 35, 5, 1은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A10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항이 두 개죠. A1 같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이 같아져서 연립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할까? 빼볼까요? 빼보자. 자, 1번과 2번에서 그러면은 빼면은 A10 빼기 A5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31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25 요렇게 되겠죠. 아니 1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A10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에서 A10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죠? 항이 두 개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보자.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이걸 A10으로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해주면 되는 것인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A5라고 하는 것은 몇 D? 첫째 항부터 4D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A5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4D로 바꿔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10이라고 하는 것은 A1으로부터 몇 D? 9D, A1 플러스 9D를 한 것이 30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1 플러스 4D가 16이 다시 여기 정리할게. 자, A1 플러스 4D가 16이다. 그리고 요거는 A1 플러스 9D가 30일이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D 공차를 얻어내는 거죠. 자, 공차를 얻어내는데, 여기에서, 9D에서 4D를 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빼면은 몇 D야? 5D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에 16을 빼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죠? 그래서 D가 3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자, D가 3이니까 3, 4, 12가 돼서 첫 번째 항이 3, 4, 12 빼면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공차를 알아낸 거죠. 첫 번째 항 공차를 알아내서 A10을 구하랬으니까 자, 일반항은 3n 첫 장이 4로 만들니까 3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따라서 A의 10은 30 더하기 1에서 31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 다양하게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한 형태가 주어졌는데, 자, 우리가 했던 한번 중앙값 곱하기 행위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한번 첨자를 봐야 돼. 얘는 1이고 5야. 중앙값은 A6 더하기 A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3. 아이고, 씨. A3이 3의 2배 하는 것이 바로 16이라고 할 수 있고, A3의 값이 2, 8의 16, 8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A1 더하기 A12, 31로 나왔단 말이지. 그죠? 천상, 여기 중앙값, 얘는 2라고 10이란 말이야. 중앙값은 2분의 11, A에. 이런 항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첨자를 한번 바라보고 중앙값을 이용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앙값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얻은 정보는 A3이 8이라는 정보밖에 못 얻어냈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3이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A3을 기준으로 A10이라고 하는 것은 8로부터 몇 D다? 7D가 되는 거죠. 그것이 31이고 그러면 얘는 A1은 A3으로부터 8로부터 첨자가 2D죠. 얘는 2D를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28에 16에 5D가 되고요. 이것이 31 나온 거였고 자, 5D는 16을 빼니까 얼마야? 15가 나온 걸 알 수 있고 D는 3이라는 걸 알아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공차를 알아냈고요. 자, A10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 주어진 게 A3이 8이야. 8로부터 몇 D를 하면 돼? 첨자차 7D. 그러니까 7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거죠. 3, 7에 21. 그래서 29. 뭐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어떤 응용 문제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번 문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어느 공연장의 관람석 첫째 줄은 24석, 그리고 그 다음 줄은 3석씩 늘어나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다. 이 공연장의 총 관람석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은 24석이 있고 자, 두 번째 줄에는 3석이 늘어난 그러면 27이 되겠죠. 그 다음 줄은 또 3이 들어오면 30이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 줄에는
20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첫 번째 항, 여기서 A 20번. 그 몇 줄은 없어요. 지금, 그죠? 이제 그걸 이제 구해봐는 거죠. 자, 총 관람석 수를 구하랬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S20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야. 자, 중앙값 2분의 초항이 얼마고? 24고요. 자, 마랑이 A20이 되는 거죠. 항의 개수 20개. 자, A20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이 필요한데, 아니, 공차가 필요하죠. 자, 공차가 얼마인가 보자. 아까 3석이니까 공차 D가 3이죠. 뭐,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첫 번째 항으로부터, 23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돼? 20번까지 하면 19D. 19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9, 27, 3, 1은 3. 57이 될 것이고, 얘는. 그래서 24 더하기 57을 하면은, 지금 A20을 구하고 있는 거야. A20. 그래서 70, 8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자, 얘는 2분의 24 더하기 81 그리고 곱하기 20 약분 10. 자, 이거 더하면 105 곱하기 10 그래서 1050. 자, 이런 관람수석이 나오겠네요. 자, 이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1번은 105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자. 자, 등비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9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이 경우는 루트 3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되나? 첨자차가 2하고 5니까 3 차이 나죠? 3D를 해서, 등비수열이네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자, 루트 3으로부터 아래 몇 승? 3승을 한 것이 마구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자, 아래 3승은, 자, 루트 3으로 나누죠? 자, 9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4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마구는 9는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루트 3 나누니까. 따라서 아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공비를 얻어냈네요. 자, A9를 구해서 9번째 항. 자, A9, 9번째 항은 주어진 게 뭐 있어? 아무 것이나 마구부터 시작할까요? 5번째 항. 자, 5번째 마구로부터는 공비 R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이건 몇 번? 첨자차니까 4. 4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이 되고 3, 9, 2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두 번째 항이. 자, 잠깐만 12번에 자 답이 틀렸네. 잠깐만요. 자, 루트 3의 4승이 9죠? 9, 9, 81. 81이 나가네. 8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자, 2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10으로부터 두 항이 주어지면 등비수는 공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래 몇 승을 한다? 첨자차. 그러니까 3승이 80 나오는 것이야. 아래 3승이 8이 됐고, R은 2라는 걸 알아내네요. 자, A9를 구하랬으니까 A9는 7항으로부터 시작하자. 80부터 공비 아래 몇 승을 해야 돼? 2승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4니까 48에 32. 48에 32? 그러면은 320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됐고, 그 다음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보니까 등비 수열이 있고, 1, 2, 3. 텀자를 보냈죠? 4, 5, 6.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1, 3, 5 이거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세 항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항상 등차 중앙을 한 번씩 생각해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1과 A3이 나왔죠. 두 개의 합이 나왔어. 자, 얘네들의 A1 더하기 A3은 뭐가 똑같다? 중앙값 2A2하고 같아지는 거죠. 자, 요거에다가 다시 A2니까 얘네들은 3A2가 돼서 그것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A4와 A6 이놈의 중앙값은 A5란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A4 더하기 A6이 2A5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A5가 또 있으니까 3A5가 바로 16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A2하고 A5의 값을 알아낸 거야. 자, A2는 자, 3분의 2가 나왔고 A5가 3분의 16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숫자가 딱 안 떨어지면 우리가 그러지 뭐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2, 3, 5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차를 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공차. 자, 얘도 잠깐 문제를 보니까 1항과 5항을 이었기 때문에 중앙값이 A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A1 더하기 A5는 이거의 중앙값은 A3이 되겠죠. 그러니까 2A3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3A3을 구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죠? 자, A3만 구하면 되는데 A3이 딱 떨어진 게 없어. 그제? 없어. 자, 그러면은 일단 두 항이 주어져서 공차를 구해 봐야 돼. 자, 3분의 2로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죠. 잘못했네요. 등비수열이야. 이게 등차수열이었다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여러분, 등차수면 이렇게 풀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이제는 등비수열 푸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한 거야. 자, 등비수열이면 지금 등차수열을 했거든요. 등차수열도 이런 방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등비중앙은 안 돼요. 왜? 등비중앙이 되려면 얘네들은 곱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A1, A2, A3이 있을 때 A2의 제곱은 등비중앙이 A1과 A3의 곱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등비수열이 이제 이렇게 덧셈으로 나올 때는 얘네들을 갖다가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이 주어질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나열시켜 봐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A1 더하기 A1R, A3은 A1을 A로 볼게요. AR의 제곱. 자, 이것이 2란 뜻이고요. 얘는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 이것이 16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것은 요 모양대로 맞춰야 되니까 전부 다 R3승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자, R3승을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이것이 16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했던 요것이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R3승은 2, 8에 16, 8이 돼서 R은 2라고 하는 걸 알아내네요. 그치? R이 2니까, 자, 요것도 봐봐. 그러면은,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2가 돼서 다 더하면
6a가 되고요. 자, 이것이 2가 된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2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얘도 한번 적어보면요. a 더하기 ar의 제곱이고 ar의 4제곱이 되겠죠. a로부터 5는 첨자가 4 차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얘는 a로 끄집어내면서 1 플러스 r 제곱, r 4제곱이 되는데 r이 2잖아. 그지? 네, 그대로 정리하면 되네. 그래서 a는 3분의 1 주어진 거고요. 자, 3분의 1에다가 자, 1이 1 더하기 4 더하기 2의 4승은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1. 21 나누기 3이니까 3, 7에 21. 그래서 7이 나오는. 그렇게 되네. 13번은.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게 등차 수열로 하고 합을 했던 부분들. 자, 근데 등비 수열은 좀 다르죠. 얘는 그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열시켜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요거. 이런 방법으로 나열시켜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13번.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서로 다른 세수 4A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세수 AB4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결합한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 시험에는 이런 두 개가 결합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푸는 유형을 알아서 이런 유형 나오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수가 나왔어. 항상 세수가 나오면 우리는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풀 때 일단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푸는 것이 있고요. 또는 여기서 봐봐. 4AB가 있고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등비 수열 A, B, 4. 자,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EA는 4 더하기 B라는 관계식 하나 있고 얘는 B제곱은 4A다. 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비 중앙을 넣어서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등비 중앙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B는 2A 빼기 4니까 자, 요 놈이 B로 가자. 기양이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걔도 마찬가지다. 분수네. 자, 그러면은 B가 2A 빼기 4의 완전 제곱이 4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2차식으로 풀어간다라는 거죠. 자, 정리. 4A 제곱 마이너스 4, 4, 16A 플러스 4, 4, 16이 4A가 돼서 다시 정리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됐죠. 자, 사람을 나눠볼까요? 계산 약분시켜서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4, 5, 20 4, 4, 16 0. 자, A는 마일 A 마이너스 4는 0 돼서 A는 1과 4 두 개를 갖게 되는 것이 되네요. 자, 그런데 자, A가 1이면 자, B의 값 또 구해야 되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자, 여기가 4면은 4, 2, 8 B는 4가 나와야 되네. 4가 들어가면 4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 봤는데 자, 그러면은 A가 4, B가 4 나왔어. 근데 A4, B4면은 4, 4, 4 이게 똑같아지네요. 근데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세수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걸로 답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을 풀어봤는데 자,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 방법을 할 것인지는 그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자, 또 어떻게 하냐면 등차 수열을 나열시켜서 풀어가는 법. 자, 공차가 D라고 한다면 얘는 4 플러스 D, 4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4 플러스 D로 놓는 것이고 B는 4 플러스 2D로 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등비 중앙 들어가는 거죠. 4 플러스 2D의 제곱은 4 플러스 D와 4와의 곱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곱 풀죠. 4, 4, 16 4, 4, 16D 4D 제곱 얘는 4, 4, 16 플러스 4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정의 4D 제곱 4D가 1로 이항해 오면은 12D 16은 사라지네요. 따라서 인수분해 4D D 4, 3, 12 이렇게 돼서 D는 마3과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D가 0이면 공차가 0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럼 D가 3이었으니까 마3이었으니까 4 빼기 3 1 나오고요. 3, 4, 12 마이너스 8 잠깐만 3이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아니고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의 값, B의 값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지금 두 가지에서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유형의 것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쉽게 풀리는 것이고 아까처럼 등차중 등비중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푸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등차 중앙 등비중을 푸는 건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다 공부를 해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등비수열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27일 때, 마이너스 27일 때 세수를 구하라. 자, 세 실수의 합이야. 등비수열을 이룬다 해서. 자, 그러면 A, B, C. 얘가 등비수열 이룬다고 하자.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네들의 합이 7. 또 곱 A, B, C. 마이너스 27이에요. 등비수열이야. 세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비수열이니까 자,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등비수열 등비중앙은 B제곱은 AC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걸 적용해 본다면 AC가 B제곱이니까 B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라 값이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그 B 가운데 값을 알아냈죠. B가 마이너스 3. 얘가 B가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자,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B 알았으니까, 자, 요거는, 자, A로부터 나타낸다고 한다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이게 7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B를 기준으로 한다면, B. 얘는 BR, B로부터 R만큼, 얘는, B로부터 R만큼 나누면 되죠. R분의 1 이러면 되겠죠. R씩 곱해져가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니까. 근데 B가 마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7이었고요. 그러면,
R이 마 3분의 1이니까 마 3을 다, R을 다 곱해보면은, B가 마 3이죠? 아니. B가 마 3이니까, 자, R분의 1에 마 3, 얘는 플러스 마 3, 자, 얘는 마 3R, 7. 자, R을 다 곱해, 마 3이고, 마 3R이고, 얘는 마 3, R의 제곱, 얘는 7R.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 자, 얘네를 절로 다 옮기자.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3R 제곱, 이거 더하면 10R, 그리고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죠. 1, 3, 3, 1, 9, 1, 합이 10. 그래서 R 플러스 3과 3R 플러스 1이 0 되고, R은 마3과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R이 마3이라고 한다면, R이 마3.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마3. 자, 여기 B가 마3이죠. 자, A, B, C. B가 마3은 우리 앞쪽에서 알아냈고, 마3을 나눠주면 얘는 1이 되고요. 마3을 곱하면 9.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한다면, 얘는 9가 되고, 마3, 그리고, 1. 뭐 이렇게 되네. A, B, C 관계가.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자, 봅시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고, 세 실수의 합 7, 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세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2하고 마3과 9, 또는 9와 마3과 1, 두 개 다 쓸 수 있네요. 여기서는. 그죠? 두 개 다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5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첫째 항이, 자,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했을 때, 이렇게 된대요. 이때 S4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등비수열이야.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등비수열, N항까지 SN 나왔죠. 자, 대부분이 이제 등비수의 합은, 등비수에 나오는 것은 공식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SN은 어떻게 됐어? R 빼기 1에 초항에 R의 N승 빼기 1. 자, 이렇게 등비수합 공식을 이용했었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대로 가는 거야. 자, S6은 R 빼기 1 분의 초항 1, R의 6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S3은 R 빼기 1에 초항은 1이니까 얘는 R의 3승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126이다. 자, 그러면 요거 약분 가고요. 자, 여기에 분자가 R의 6승이 합차 공식으로 R의 3승 빼기 1하고 R의 3승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온 R 3승 빼기 1이 나오니까 자, 얘하고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R 3승 더하기 1이 126이 된 것이고요. 자, R 3승은 125가 되네요. 자, 125는 5의 3승이 되겠죠. 따라서 R은 3이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4를 구하라 했으니까 공식 그대로 가면 되네. S4점. S4는 3 빼기 1 초항 3의 4승 빼기 1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81 빼기 1이니까 80이 나오고 2가 돼서 2, 4, 8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6번은 40이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여기에서, 요 과정에서 R이 5인데 3으로 갔어. 그지? 자, 다시 정리. 그러면은, 여기가 다 5로 바뀌면 되겠죠. 그죠? 얘가 5, 바뀌어보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6번이, 156, 얘가 156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계산해보고요. 그거는. 자, 그래서 16번 해결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은 거의 이제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나눗셈으로 해서 약분되는 형태로 많이 주어져요. 그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자, 17번. 자, 17번 볼게요. 자,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이때 수열 AN이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 자, 여기서 등비 수열 나왔고요. SN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잠깐 보면요. 자, SN은 R-1 분의 초항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거를 분리시키면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R 빼기 1의 A 이렇게 되죠. 이걸 전개한 거야. 자, A를 분배시키고 분해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구조를 잠깐 보면은 A의 N승 빼기 A 이런 꼴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A의 N승이 아니고 N의 제곱이 아니고 R의 N승 이 꼴이 나오죠. SN이. 자, 요 형태를 얘와 비교를 해봅니다. 아이고. 얘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R이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지 A는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K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조도 조금 알아놔야 된다는 거야.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문제에서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자, 18번.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하고 가봅시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SN에서 우리가 AN을 이제 구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더해서 어디까지? AN-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SN 빼기 SN-1이 되고요. 이건 다 사라지면서 뭐 남아? AN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SN에서 AN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n만수량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란 말이야. 0번장이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주어져. n은 2보다 큰 데서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일반항 n도 2보다 큰 데서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은
S1과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SN이 지금 9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고요. 그러면 SN-1은 뭘까? n 대신에 n-1로 곱해주면 되죠. 2의 n-1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 AN은 빼니까 얘는 사라지고요. 9의 2의 n승 빼기 9의 2의 n-1승이 되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면은 자, 9의 2의 n-2승을 끄집어내면 자, 얘는 2만 남고 얘는 1이 남죠. 따라서 AN은 9 곱하기 2의 n-2승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초항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항을 찾은 거죠. 공비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자, SN을 이제 구하는 거야. 여기서 SN을 구하게 되면 2 빼기 1, 9에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의 2의 n승 빼기 9 이런 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을 가봅시다. 자, 18번. 자, 보니까 여기에서는 A라고 하는 것은 3n 빼기 1, B는 5n 빼기 1할 때 등차 수열이죠. 등차는 1차식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A, B의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 나열한 수열 AN이라고 하자. 수열 A는 처음부터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 AN을 찾아야 돼. 교집합의 AN. 그러면은 자, A라고 하는 것은 일반항은 자, 이걸 AN은 놓자. 이걸 BN 놓고 자, AN은 3n 빼기 1 일반항 이렇게 나오고 자, B에는 5n 빼기 2 이제 등차수라고 했어요. 교집합은 교집합도 등차수에 나와야 되는데 자, 얘와 얘 교집합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거의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항. 자, 얘는 자, 첫 번째 항은 1을 넣었을 때니까 어떻게 되냐면 2로부터 시작을 하죠. 2로부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3인 등차 수열. 자, 그러면은 얘는 자, 2 집어넣으면 3씩 커져 가니까 5, 8, 그 다음에 11, 14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고요. B에는 자, 1을 집어넣으면 3부터 시작하죠. 3 그리고 5씩 커져 가니까 8, 13 그리고 15 아니야 15가 아니지 5를 더하니까 18 5를 더하면 23 그럼 자 요거 좀 더 할게요. AN을 한번 AN을 더 나열시키면 얘는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 더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공차 3이니까 3을 더하면 17이 되고 3을 더하면 20이 되고 또 3을 더하면 23이 되고 자 23 같아졌죠.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되면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공차가 얼마야? 23에서 8을 빼니까 15라고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숫자를 나열시키면서 공차를 찾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등차 수열, 두 개의 등차 수의 교집합은 여기에 공차 3하고 5가 있잖아요. 그죠? 3하고 5. 이거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바로
과 공차가 이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 88 알았으니까 이제 요거의 새로운 항의 일반항, 자, 라지 A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15N 등차 수열은 1차시 기울기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상수는 여기에 첫 장이 8이었죠. 1 넣었을 때 8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해야겠네. 마이너스 7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반항을 찾았죠. 자, 이제 일반항 찾았고 얘가 100보다 커지는 수는 몇 번장에 물어봤죠. 따라서 15n 빼기 7이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n은 107이 되고요. 자, 107을 자 15로 나누면은 6번 6 5 30 6 1은 9 90 그래서 17 7번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7 5 35 자, 7, 5, 35, 7은 7, 105가 되죠. 2가 남죠. 그러니까 얘는, n은, 7점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이제 n은 자연수니까, 얘보다 큰 수니까, n은 8번째 항부터 100보다 큰 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몇 번째 항? 8번째 항부터, 100보다 큰 수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첫 장에 30인 등차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둔 거고, 그 SN, S5하고 S11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SO,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죠. 첫 장이 30이 주어졌어. 이건 첫 장을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초항이 30이고요. 그리고 A5를 적는 거겠죠.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얘도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은 A11이 되고 항의 개수 11개. 자, 여기에서 지금 A5하고 A11이 있단 말이지. 이제 가르쳐준 건 첫 번째 항이 30을 가르쳐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첫째 항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따라서 A5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30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된다? 4D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첫째 항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돼? 10D를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차 D에 관해서 방정식이 되면 D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2분의 요거는 5가 돼야겠지. 5. 2분의 60 더하기 4D 곱하기 5가 되고요. 자, 얘는 2분의 60 더하기 10D가 되는 거죠. 이것이 1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자, 2 곱해서 약분돼 사라지시게 하시고 5, 6, 30 300 5, 4, 20D 11을 곱하면 660 자, 얘는 10을 곱하면 110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를 이항시키고 얘는 여기로 요항 가보자. 그러면은 20분의 90D가 되나요? 90D는 600 마이너스 330이라는 숫자가 되네요. 그래서 D는 자 10 빼고요. 0, 마이너스 9분의 33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1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그치 잘못됐죠? 330이 아니고 360이 돼야 되지.
그래서 4, 9, 36. 만약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네가 마사를 구했어. 그죠? 그럼 SN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항 공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분의 초항 A가 되고요.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 D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잠깐만 이거 하기 앞서서 일반항 AN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일반항 AN은 공차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4n 적고 첫 번째 항이 30이라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30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34 이러면 되겠죠. 따라서 자, SN은 2분의 초항이 30이었고 그리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된 거죠. 곱하기 항에서 n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2분의 64 빼기 4n 곱하기 n이 되는 것이니까 자, 2로 약분되면 2, 3은 6, 2는 4 마이너스 2n 곱하기 n 되고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 이렇게 나오네요. 자, SN을 이제 구했어. SN을 구했는데 문제는 SN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2차식이잖아. 최대값은 꼭지점, 이 꼭지점의 y의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n제곱에 마이너스 2n이 12n. 자, 2분의 1이 제곱, 2분의 8, 8이 64, 없던 64 빼주시고요. 따라서 2배에 n 빼기 4의 완전 제곱이고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128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된다? 128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합이 각각 요렇게 된다 했어요. 두 등차 수열 AN, BN에서 A3과 B5가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을 스몰 an의 합을 an이라고 해보자. 이게 합이야. 헷갈리나? an 놓지 말고 sa라고 해볼게요. 그것이 지금 kn 제곱 플러스 n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n의 합 sb라고 하면은 sa 헷갈리네. a의 n 그냥 n으로 보고 이건 프라임 n이라고 할게요. 자, 요것이 n 제곱 플러스 kn이라 놓네. 그리고 이제 a3과 b5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은 공차는 바로 알 수 있다. 공차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2분의 2k. 2k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차가 얼마 나오냐면 D'을 할게요.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SN에서는 얘가 항상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상수. 자, 이런 꼴이 돼서요. b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등차에서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2분 개수에서 바로 공차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2배 한 것이 바로 공차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최고차의 개수의 2배를 하면은 공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항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자, 그러면은 A에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공차가 기울기 2kn 줄 수 있고, 자, 첫 번째 항 중간 S1이 A1과 같으니까 A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K 플러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쓰면 되겠네. 따라서 자,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A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A3을 구해야 되니까, A3은 3을 집으면 6K 빼기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5K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B에는 EN이고, 자, 첫 번째 항이 S1이고요.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1 플러스 K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1 플러스 K, 1을 넣었을 때 나오려면 얘는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두 번 넣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BN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B5니까 N은 5를 집으면 5이 10, K 플러스 9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A3하고 A5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5K 플러스 1과 K 플러스 9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4K가 8이 돼서 K는 2라는 숫자를 얻어내게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자,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네. 자, 유해 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이 여과기를 n번 통과하였더니 유해 물질이 10g 이하가 되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자, 20%씩 줄어든다. 자, 물의 양이 뭐뭐 할 때다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우리 지수에서 이런 문제 해봤죠? 매 시간 2배씩 증가, 매 시간 매일 2배씩 증가라는 말이 나왔었어. 근데 여기 20%씩 줄인다는 것은 몇 배? 마이너스 0.2가 된다는 0.2배씩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 빼기 0.2의 n승 이랬단 말이야. 자, 이것이 또 여기 나오는 이유는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이 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번, 자, 100g의 물질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얘가 n번 통과했더니 유해 물질이 10g 이하, 얘가 10g 이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100은, 0.8이죠. 0.8의 n승. 이렇게 되네. 이게 10이 되고, 0.8의 n승이, 100을 나누니까 10분의 1, 0.1이 된 거죠. 자, 이걸 구하기 로그 2가 주어졌네. 로그로 취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로그 0.8의 n승이 로그 0.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n은 앞으로 튀어나와서 n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더 써주고 갈까요? n 로그 0.8 로그 0.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위치에 이제 10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자, 0.1은 얼마고 0.1은 10분의 1이고요. 10분의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결과적으로
이거의 값은 얼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n이 로그 10의 0.8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로그 10의 0.8만 잠깐 계산해 볼까요? 10의 0.8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10분의 8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진수의 나눗셈은 뺄셈 로그 8 빼기 1이 되겠죠. 자, 로그 8은 2의 3승이니까 3 로그 2 빼기 1이 되고, 자, 로그 2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죠. 0.3010으로.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0.3010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0.90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007 이렇게 09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계산인 일로 와서 다시 얘가 0.097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0.097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10점 얼마 나와. 그러니까 10점 얼마보다 얘가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로그 10의 0.8이 음수였어요. 그지? 음수였으니까 이 나눌 때 음수를 양변에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0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n은 몇 번째 항? 11번째 항. 11번째 항부터 10g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A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풀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